안녕하세요. 코치텐입니다. 오늘은 공격 작전 전술이랑 수비 작전 전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추어 수준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 수비 작전 전술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공격하는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팀이 공격인데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격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제약이 이 농구의 기본 룰인데요.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시간. 일단 공격하는 팀은 24초 안에 공격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의 제약이 있고, 또 하프코트를 8초 안에 넘어와야 되는 거, 넘어오고 나면 14초를 적용되는 거, 리바운드, 그러니까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도 14초 룰은 적용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뭐 8초 이상 볼을 뭐 못 갖고 있는 거. 이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이 페인트 존에서는 3초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술을 짜기에, 작전을 만들기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시야적인 게임을 풀어가는 그 시야적인 측면에서도 공격보다는 수비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공격자가 여기서 볼을 잡고 이제 게임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의 시선은요, 이렇게 되겠죠. 뭐 180도까지는 안 되니까 180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오픈된 시야로 게임을 풀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안에 골밑에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볼도 봐야 되고, 그렇죠? 볼도 봐야 되고 자기 수비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이 또 쓰리색이라는 변수도 있고, 이 골밑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도 보고 자기 수비도 봐야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시야적인 측면에서. 근데 수비하는 입장을 한번 볼까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센터는요, 적어도 전체적으로 한 4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의 공격수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 있는 건 커버를 못해요. 다행인 건 요 매치업으로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센터는 수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수비 명령. 뭐 예를 들면 볼이 3번한테 갔을 때 1번 살짝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기 거 커버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움직임,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해요. 예를 들면 수비 이렇게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센터가 가운데를 잡고 투쓰리를 만약에 한다고 쳐볼게요. 투쓰리나 투쓰리 변형, 투쓰리 변형을 보면 볼이 있는 쪽에 대해서 살짝씩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드가 이렇게 뭐 처지거나 볼이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밸런스 잡아주고 이렇게 할 건데요. 이때 움직임을 보면 수비 입장에서는 뭐 1번이 뭐 이 정도 동선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커딘을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커버해주는 정도 수준, 하이 쪽 커버해주는 수준, 아니면 센터가 하이 피딩 왔을 때 여기 헬프해주는 수준, 이 정도 동선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센터의 명령을 들으면서 수비 움직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쵸? 뭐 센터도 마찬가지. 센터도 여기서 자기 거 커버하고 밑에 로우 스윙 할 때 살짝 내려와 주고, 볼이 만약에 일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섰을 때 이렇게 길목 막아주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기껏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수비들은. 반면에 공격 입장에서는요, 일단 움직임이 이렇게 스윙해야 되고,
또 3번, 2번, 3번은요. 크게 이렇게 스윙도 쳐야 되고요.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스윙 쳐야 되고 또 4번 로우 스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윙 칠 거고 센터도 하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 스크린 쓰거나 아니면 하이 피딩 보기 위해서. 네. 즉 공격할 때는요. 제한된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작전이나 전술을 세우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추어 수준에서 공격 전술, 뭐 작전이랑 수비 어느 게 더 유리한가 보면 절대적으로 수비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농구 이제 코칭 영상을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 전술이나 작전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공격 관련된 어떤 작전이나 전술을요 다양하게 어떤 패턴 플레이라고 그러죠. 이 패턴 플레이를 다양하게 익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수준, 기본 원리나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기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 공격 옵션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얻어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면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투맨 게임, 센터와 가드가 하는 투맨 게임, 아니면 센터와 센터가 하는 투맨 게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속공 작전 같은 거. 뭐 이 정도 수준. 그리고 크로스 상태에서 움직임 만드는 거. 그리고 한 발 빼기 뭐 요 정도겠네요. 한 발 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격 전술 뭐 작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수비는요. 전술, 작전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마추어에서 많이 하는 투쓰리 기본, 베이직, 아니면 투쓰리 변형, 그리고 3-2, 맨투맨. 맨투맨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변칙 작전으로 많이 쓰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확실하게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요, 누구보다 중요한 게 센터예요. 센터는 그래서 사실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경력도 좀 많아야 돼요. 단순히 키가 크다고 센터를 박아놓으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무조건 져요. 키가 좀 작더라도 농구를 꽤 오래 했고 게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센터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마추어 농구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그 가장 기본 움직임, 그리고 가드, 센터를 위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팀플레이에 대한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링크를 좀 남겨 놓을게요. 네, 이쪽에서 구매를 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